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 안 보이셔가지고 걱정되신 분도 있고 걱정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제가 왜 방송을 안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eaking news. 이 시각 뉴스 속보입니다. 취재 나간 제2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J컴퍼니 J가 이틀 동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이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기자인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독자들이 그를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구독자가 그러던가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노아라는 아이디 특히 치운 거는 그에게 락스를 먹였다고 합니다. 락스를 먹였다고요? 설마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요? 네, 사실 너무 잘생기고 부지런하고 말을 잘해서 주변의 질투가 하늘 찌른다고 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J컴퍼니. J컴퍼니.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청산가리를 먹이면 안 되지. 와, 진짜 여러분들 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죽을 뻔했습니다. 네, 감기 걸려가지고 와, 설사하고 막 머리 아프고 온몸에 근육통 때문에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웬만해서 주말에는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야, 이번에 만약에 그거 했었으면은 굉장히 힘들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경찰이 찾아온 줄 알았어요. 나 잡으러 가려고. 누가 나한테 배달을 시킨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이런 걸 방송사고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누군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아니네요. 네. 티카타카님 안녕하세요. 네, 위너성님도 안녕하세요. 지토끼님도 안녕하세요. 누가 락스 배달한 것 같아. 네, 홍수미튜브님도 안녕하세요. 치운지검님도 안녕하세요. 네, 누아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출산양 소멸님도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요새 이남동님도 안녕하시고요. 집토끼님. 오늘 원래 어제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 집토끼님도 오셨는데 못 뵈서 정말 죄송해요. 예, 브라더 리즈님도 안녕하시고요. 내가 진짜 어제 만약에 갔으면은 죽었을 것 같아. 네, 승승장군님도 안녕하세요. 어저께 못 갔어요. 어제는 웨슬리님도 안녕하시고요. 가라님도 안녕하시고 어저께 제가 갈 수가 없었던 게 아침에 전날부터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금요일부터 목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게 감기가 초시님한테 그 거짓말 안 하고 초시님이 제일 먼저 감기가 걸리고 우리 이사님도 걸리고 다 걸렸는데 제가 막 놀렸거든요. 아니 무슨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을 못 쓰시냐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어저께 진짜 웬만해서 병원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병원에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부터 하고 다행히 코로나 검사는 아니고 그리고 또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저께 계속
먹고 약 먹고 진짜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밥을 막 억지로 먹고 약을 먹고 또 오바이트 하고 막 그렇게 하루 종일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기운이 조금 돌아서 그런지 아니면 몸이 좀 나아지려고 그러는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원래 어저께 모이면은 또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을 좀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어저께 집토끼님도 멀리서 오셨는데 뵙지도 못하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 막 진짜 별의별 꿈을 다 꾼 것 같아 막. 네, 에스리님도 아프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세리님도 안녕하세요.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아팠는지 왜 못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eaking news. 이 시각 뉴스 속보입니다. 취재 나간 제2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J컴퍼니 J가 이틀 동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이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기자인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독자들이 그를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구독자가 그러던가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노아라는 아이디 특히 치운 거는 그에게 락스를 먹였다고 합니다. 락스를 먹였다고요? 설마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요? 네, 사실 너무 잘생기고 부지런하고 말을 잘해서 주변의 질투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제이 컴퍼니. 제이 컴퍼니.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도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아마 내일은 또 바쁘죠. 내일 아침에는 윤석열 출근길을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내일은 또 아버지한테 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가보고 모레부터는 또 열심히 더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집회가 정읍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북 정읍, 그 다음에 전주에서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몸을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다음 주 일정을 소화할 수 없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몸 관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은 답이 없어요. 예, 아프면 답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이번 주가 저번 주에 굉장히 바빴죠. 15일 날은 이태원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시청의 그런 통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태원 분향소를 지켜드렸고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받으셔서 집결 17일 날 금요일 날 어떻게 하셨죠? 다들 국회의사당으로 오셔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해주셨죠.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진 빈첸시오님도 안녕하시고요. 이세리님도 안녕하시고 리아님도 안녕하세요. 네, 생강에 대추 배에 꿀러서 푹 끓이면 직방이요.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좀 그래도 먹을 거 좀 먹고 계속 약 먹고 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약간 어지러운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까마냐고요? 곱창 오파님. 네, 제 사무실입니다. 네,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아프면 큰일이라서 어저께 그래도 김 기자가 혼자 열심히 우리 그 서울의 소리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취재를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리망님도 열받아서 못 살겠죠.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 열받게 해가지고 정말 못 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힘내세요. 어저께 많이 오셨나요? 어저께 어,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저께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진짜 100만 명 정도 모여야 될 텐데 아직 그때가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 어, 저희는 계속해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집회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시지만 좀 아쉽고요.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도 그렇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만 명 정도 왔다고요. 예, 태지 시민남매님도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지 시민남매님 오늘 생일 아니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생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17일 날? 17일 날은 또 그 누구야? 홍튜님 생일이었는데 다들 축하드리고요. 생일이셨던 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하여튼 저는 아파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들 생일이신 분들은 생일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다들 나라 걱정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고 발렌타인데이 생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좀 슬픈 영상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함께 같이 보시고 우리가 이태원을 왜 지켜야 되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왜 지켜야 되고 왜 윤석열 정부에 또는 왜 우리가 계속 저항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K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4K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분향소 오늘 2022년 2월 16일 어제 여러분들 강제 집행을 멈췄는데 지금 시간이 한 10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인데 오늘 일정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번 아침에 와봤습니다. 과연 오늘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오진 않을 텐데 이곳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기 정말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분향소 자체를 부정하고 그 이 참사를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오세훈 시장도 따르겠죠. 그래서 오늘 뭐 강제로 철거를 또 준비를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침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곳 한번 시청으로 와봤습니다. 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길을 열겠습니다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 열리면 길을 닫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시청 앞 광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가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분향소에 오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있곤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면은 분향소에 지금 서명을 하고 계시는 시민이 보이고요. 오늘도 이 경찰 인력들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이곳에 차단벽을 설치하려다가 제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다가 차단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평화롭게 놔두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건데 강제로 자꾸 철거를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려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분향소 원래 2월 네, 15일 아침 날 시간인데 분향소 철거를 많은 분들이 네, 유튜버로 하기로 볼 수 했으나 없는
시민들이 아침에 잘 분향소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막았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 너무 많이 흘린 시민이 날이었는데 이날은 16일 추모를 하고 오전 계시고요. 9시인데 우리가 있지 않은 곳에 우리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이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현재까지는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강제 철거를 할지 모르는 이 오세훈이 겨울이 온 세상은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 지금 이곳이 가장 추운 곳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주변에도 많은 경찰들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입니다. 제발 날 위해 울지 저기 보시면 저기 또 시청에 보이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가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지한이 아버님이 가슴속에서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지한 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2월 16일 9시 50분경 아침에 지한이 아버님이 분향소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 전날에 경찰들과 그렇게 싸웠던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지한이 아버님도 정말 얼마나
전날을 회상하면서 이 아침에 이 분향소를 지키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이들의 희생이 우리가 잊어야만 되고 분향소를 철거해야만 되고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폐악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유가족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저 희생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운철이 바뀌었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인도의 작은 마을 라다크를 좋아하는 언니가 만들어주던 살구 밀크티, 짜이, 얼그레이 라떼, 프렌치 토스트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진 않았을지 무섭진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언니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언니 카페를 좋아하던 손님 중 한 명으로서 감사했던 말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언니가 애정으로 만든 공간에서 오래 기억할게요. 부디 아픔 없이 연명하길 자유롭게 헐헐. 아니야 그건 너무 좁아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이날 한쪽은 눈이 올라 그러는지 먹구름이 지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어서 저 먹구름이 지나가서 대한민국에 정말 맑은 해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분향소를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정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눈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도 뭐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도대체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또는 이 참사를 일어나게끔 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장담하는데 이 참사가 일어나게 만든 범인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용산으로 옮기지만 않았고, 그날 용산에서 집회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들이 말하는, 그리고 용산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윤석열의 그 많은 경찰들과 공권력이 투입되지만 않았다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날 많은 국민들이 이태원 축제를 즐기고 있었을 때 그들의 안전보다는 마약 수사 검거를 위해서 경찰들이 그 인력에 투입되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뭐 집회에 많은 경찰들이 투입됐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집회 때 많은 경찰이 투입됐던 건 맞죠. 그러나 반대로 윤석열 퇴진의 집회도 있었지만 김상진이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쪽에도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도 있었고 윤석열을 퇴진하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 윤석열을 퇴진하는 집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집회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만약에 그때 경찰 인력들이 다 투입돼서 이곳에 경찰 인력들이 투입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저는 윤석열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제대로만 했었더라면, 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지 않았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고, 이 무능한 정권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참사가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가장 제일 먼저 건든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일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대통령 후보였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은 그런 후보였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를 만든 게 누굽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을 만든 것도 여러분들이고 이재명 당대표를 만든 것도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의원이 되지 않고 당대표가 되지 않고 만약에 미국에 가서 이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굴복을 했다라면 아마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당대표를 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왜 당대표가 됐을까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대권 후보들이 대권에서 떨어지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잠적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 패배 선언을 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집거였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야당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야당 당대표를 소환하고 끝내 야당 당대표를 어떻게 했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너무나 답답해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주자, 이재명 당대표를
좋아한다. 이재명 당대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많은 외쳤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 가슴이 아팠냐면 17일 날 금요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절대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솔직히 몇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이 와가지고 여의도 일대가 마비될 줄 알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재명 당대표 못 지켜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나 부족했어요. 물론 당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루 전에 해서 시간이 조금 짧긴 했었죠. 그렇게 해서는 이재명 당대표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도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킨다는 게 우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더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준다 말로만 떠든다 그러면 절대 못 지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평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뭐 촛불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촛불 하나도 제대로 하나를 못 묻히고 하나를 못 모이는데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를 지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비추고 이재명 당대표만 따라다니면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저는 너무나 몸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 가면은 내일을 내가 못 움직일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는 100만 명 이상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고작 10만 명 왔어요. 네. 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왜 우리는 못 모일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게 먼저냐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 퇴진이 먼저다 이거 갖다가 혹시 싸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서초동 집회가 먼저다 아니다 시청 집회가 먼저다 혹시 이거 갖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감히 얘기 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도 우선이고 윤석열 퇴진을 하는 것도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윤석열 퇴진을 시키면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혹시 싸우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직도 시청 집회는 아니고 아직도 윤석열 퇴진은 너무 이르다. 아직도 퇴진 사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항상 방어만 먼저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하면 됩니다. 서초동 집회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시청 집회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하면 좋겠죠. 근데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집회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여기서 서초동 집회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공격을 많이 안 해봤어요. 항상 방어만 해봤지. 최대한 공격을 같이 하면서 수비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재명 당대표를 배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증거인멸? 내가 뉴스 보다가 열이 받아 죽겠는데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이야기도 했어요. 이거 제가 너무 중한죄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재명 당대표가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증거를 모두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의 죄를 밝히는데 힘들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매번 얘기하지만 브라질에서 검찰공화국이 되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뇌물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죄로 엮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뇌물죄로 엮지를 못했던 뇌물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랑 이번에 검찰청장이 이야기한 거랑 뭐가 다르나요? 증거 인멸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뇌물죄 적용을 못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검찰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윤석열의 퇴진 사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당대표가 방탄으로 만약에 검찰에 출석 안 하면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퇴진 사유입니다. 그 한마디도 퇴진 사유예요. 지금 상권 분립이 된 곳에서 어떻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천공이 윤석열의 관저에 개입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퇴진 사유예요. 윤석열이 9시 이전에 출근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 지금 15일차 3주 동안 윤석열 출근길을 가봤고 더 탐사에서 1월 달에 12월부터 1월 달까지 1월 12일까지 출퇴근을 해봤는데 그때 시간도 윤석열이 제대로 출근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야. 근데 아직도 윤석열 퇴진 사유, 윤석열 퇴진하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 역풍 분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윤석열은 언제 그럼 퇴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언제 끌어내야 되고 언제 탄핵시켜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고 이재명 당대표 구속되고 민주당 완전히 수박들에 의해서 흩어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탄핵 사유가 되고 그때서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계좌가 이용당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사유가 없었어요. 탄핵될 사유가 너무도 넘치고 넘쳤습니다. 장모의 주가 조작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모의 사기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시사타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국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사타파 개국본 욕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굴 욕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킨 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누구를 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시사타파, 개국본, 더탐사, 열린공강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몇 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서로 나쁜 놈이다. 어디 채널 들어가면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나쁜 놈이다.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유튜버들까지 동참해가지고 서로 편을 갈려가지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라도 더
뭉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퇴진을 원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싸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퇴진이나 적폐청산, 좋은 세상 만드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서로를 또 비난하고 서로를 싸운다고 하면 그거는 세력 싸움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직도 퇴진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 조그만 이 채널에서도 여러분들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과거에 싸웠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퇴진이 아직 이르다, 역풍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 그 사람들 다 적으로 관주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이 아직까지 이르지 않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지금까지 뭐 했어? 왜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재명 당대표 왜 퇴진 안 되는데? 왜 탄핵 못 시키는데?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 채널에서 더 이상 비난은 하지 말고 같이 뭉치자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채널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채널에 맹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야 됩니다. 저도 개국본 좋아하고 더탐사도 좋아하고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싫어해요.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성추행을 하거나 여자를 성폭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 옹호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잘못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자들을 이 진보바닥에서 여자들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유튜브를 한다고 좀 알려졌다고 성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과 사귀어서 양다리 걸치고 몇 다리 걸치고 그러면서 뭐 사달라 그러고 배고프다 그래서 돈 받는 그런 짓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감히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JTB의 J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연예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방송을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외롭고 지치고 힘들다고 이런 진보 유튜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랑 친해졌다 뭐 술 한잔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런 유튜버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서 서로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킨 유튜버분들 빼고 그런 문제아들 빼고 우리가 다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퇴진, 이재명 당대표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퇴진을 함께 외쳐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계속 지켜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윤석열 퇴진이 퇴진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 민주당이 200석 잡을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200석 잡으면 그때 탄핵을 외치면 된다. 그럼 탄핵할 수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도 윤석열 탄핵이 너무나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총선 끝나고 200석 이상 받으면 그때 탄핵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2번 눌러보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물론 후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외치면서 그때 또 외치면 안 될까요? 지금 아직 200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80석이 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적폐청산 하나 못하고 있는데 200석 만든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부터 하면 안 되나요? 지금부터 해서 그때 더 많이 외치면 되잖아요. 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정작 모여야 될 때 못 모이고 항상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지금 하루 1분 1초가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내가 진짜 아파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까지 왜 윤석열 퇴진을 외쳐야 되고 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윤석열한테 맨날 나는 다 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든지 분열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17일과 18일 날 보고 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실망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나 기대치가 높았나 봅니다. 저는 정말 17일 날 금요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결집이라고 이야기를 썼는데 여의도 광장 하나를 못 채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요. 너무나 진짜 부끄럽습니다. 집결하자 그랬으면 100만 명은 왔어야지. 1000만 명? 못 오더라도 100만 명은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18일 날 그분들이 다 남아있어서 한 200만 모여봐. 그러면 윤석열 퇴진 안 되겠냐고.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경찰들이 여의도를 둘러싸서 우리가 못 나가게 막고 우리가 국민의힘당으로 못 가게 막고 우리가 삼각지역까지 못 걸어가게 막을까 봐 그걸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픈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래가지고 윤석열 퇴진시킬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더 반성을 하고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죠. 아, 여러분들 뒤집어졌습니다. 파란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네,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사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재명 당대표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야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방법을 더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회하면 뭐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집회라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평화적인 촛불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를 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집회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겠죠. 물론 그날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물론 다 각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 해주시는 분들 많죠. 네. 다들 자부심 가지세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뭉쳐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나올 수 없는 분들 빼고는 나와주세요. 저는 이번에 집결 때 그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냥 이재명 당대표의 이야기 듣고 가버렸다는 게 전 너무나 그 기회가 너무 아까워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00만 명 모여봅시다. 그래서 그 기회를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회를 결코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100만 명 모여서 그 물결로 18일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언론도 변할 수 있고요. 검찰도 두려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당도 그런 소리 못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의 소리 기자이기도 하고 뭐 제이컴퍼니라는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소리를 가장 존경하고 내 방송을 안 하면서 서울의 소리 기자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신님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초신님이 굉장히 많은 거를 남들보다 일찍 한다는 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서울의 소리를 자랑할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가 너무 앞서가요. 윤석열 퇴진에도 너무 앞서갔고 그러니까 뒤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소리가 옳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도 서울의 소리가 싫어서 나가셨던 분들도 있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이든 초시님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서고 계시진 않지만 지금 계속 초시님은 뒤에서 지역 촛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외된 지역에 가가지고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만 해도 정읍을 왜 갑니까? 전주를 왜 가겠습니까? 익산을 왜 갑니까? 서산을 왜 갑니까? 부산을 왜 갑니까? 서울에서 날짜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면은 그게 더 보기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 소외된 지역이나 그런 곳에 촛불의 붐을 좀 일으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집회 때, 대집회 때 보면은 우리가 지역에 있었던 그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깃발 들고 오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분들이 버스 타고 오시면서 그때 집회에서 봤었죠. 이러면서 집회하고 나서 저희가 계속 촛불 행동이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서울의 소리만 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 촛불행동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계시면 아예 각 지역에 촛불행동 안 만들어진 지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집행부에 전화하셔가지고 만드세요. 저희가 뭐 서울의 소리 뭐 지역을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촛불행동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드세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촛불행동이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 서울의 소리 초신님 오셔서 힘 좀 실어달라, 같이 한번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무조건 가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촛불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서울로 뭉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 곳에 뭉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초신님 이야기 해가지고 초신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도 계획 잡아가지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이나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거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외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도권을 잡아서 뭔가를 주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더 만들어야 된다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의 소리에서 집회할 때 처음에 아니 우리도 촛불행동처럼 계속 집회했었으면 우리도 100만 명 앞에서 무대 설치하고 마이크 잡고 그랬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여러분도 집회하면 10명인 사람보다 100만 명 앞에서 집회를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틀려졌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집회를 주최하든지 누가 뭘 하든지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우리 유튜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진보 유튜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회에 욕심을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욕심이 아니라 그 집회의 정당성, 집회가 윤석열 퇴진이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고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유튜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집회 주최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참가자인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집회를 주최하고 내가 집회를 관리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역사의 이름을 내가 큰 집회를 만들어서 내 이름이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했었다라는 게 그 역사의 그 주인공이 내가 비록 아니지만 그 역사 현장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게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명예? 지금 돈, 명예 그게 뭐가 필요한가요? 지금 윤석열 퇴진, 이재명 당대표 지키는 게 여러분들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을 지키는 거고 내 가족을 지키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조금 더 잘나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합니다. 윤석열 퇴진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너무 답답한 거는 윤석열이 퇴진 사유가 없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윤석열 탄핵 퇴진을 외쳐서 역풍이 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수하는 거다라 그러면 안 답답해.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퇴진할 사유가 넘치고 넘었고 탄핵될 사유가 넘치고 넘었고 지금 대고도 남았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게 가장 답답해요. 아니 만약에 윤석열을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 새끼를 우리가 못 끌어내린다 이러면은 우리가 잘못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장미태풍님께서 내 생각대로 대중이 움직인다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오세훈 이런 자체가 안 벌어졌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뭐든지가 다 이론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도라도 해봐야지. 우리가 시도했으니까 박근혜가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만들고 180석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우리가 그 5년을 우리가 촛불혁명을 일으켰던 그 5년에 너무나 우리가 취해 있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도 반성할 거 반성하고 더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만약에 박근혜 촛불행동, 촛불혁명처럼 그렇게 김건희, 윤석열이 힘들다 그러면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하고 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유튜브 구독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튜버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진짜로 지키는 길이 뭔지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을 지키는 게 뭔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쓴소리도 하면서 더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유튜버들이 못하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뭉칠 수 있게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누구를 실드하는 방송을 하는 건가요? 제가 누구를 실드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누구를 실드하는 방송을 했나요?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싶고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정신들 차리시고 하나로 뭉쳐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퇴진 못 시킵니다. 윤석열 탄핵 못 시킵니다. 우리가 분산되면 안 합니다. 한 대로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따라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신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큰 소리 치시고 외치셔야 돼요. 제가 JTB로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만약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틀린 말을 안 한 거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제가 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위를 조금 봐주시고 지금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너무나 속상해서 여러분들한테 뭉쳐달라는 이야기를 드린다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재명 당대표 지킬 수 없고요. 윤석열 퇴진 못 시키고요. 저는 이제 곧 구속될 겁니다. 서울의 소리는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예요. 윤석열이 너무나 패악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공격이라는 게 꼭 우리가 총과 칼을 드는 공격이 아니에요. 뭉쳐야 된다는 게 우리는 지금 뭉쳐야 됩니다. 언론이 떠들거나 검찰이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뭉치면 방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뭉치지 못하면 방어조차 못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못 끌고 가게 막아야 돼요. 저는 장담하겠는데 그 선봉에 쓰겠습니다. 검찰과 싸우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볼게요.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목소리를 외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목소리를 외치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는 말로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목소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잡혀가고 내가 탄압을 받더라도 대신 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잡혀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저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초신님이 구속돼도 서울의 소리는 계속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구속되더라도 제 뒤를 이어서 꼭 저의 뒤를 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저항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개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고요. 여러분들도 그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행동하는 양심을 여러분들이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서울의 소리 기자, 그냥 제이 또는 뭐 진보 진영에서 가장 욕을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진보 유튜버라는 얘기를 입에 담질 않습니다. 쪽팔려서. 진보 유튜브끼리 모여야 된다. 뭉쳐야 된다. 뭉쳐서 맨날 뭐 했습니까? 남들 욕이나 하고 조금만 잘 나가면은 공격하고 그게 다 진보 유튜버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진보 유튜버라고 하면 지금은 뭉쳐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구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윤석열 퇴진을 원하는 분들, 이재명 당대표를 원하시는 분들, 네, 다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줘서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 대선 때 대통령이 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도 그 사람 뽑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훌륭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뽑겠죠. 저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들이 왜 자꾸 이재명 당대표를 잡으려고 하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고 일반 시민으로서 서민으로서 삶을 살다가 그러다 지금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약 이행률 90%가 넘는 성남시를 발전을 시켰고 경기도를 발전을 시켰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득권들은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권력자들은 기득권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는 서민이 더 많아도 우리가 뭉치를 못하고 기득권들한테 항상 우리가 내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는 졌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같은 서민이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가 지켜지지 못한다면 기득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꿈도 꾸지 마. 너네는 노무현 대통령 말고는 다시는 이런 대통령을 만들 수 없어. 이 개돼지 새끼들아. 너네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너네 희망을 밟아버리겠어.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의 정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미래, 우리 자손들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선상에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짓밟아서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권력자가 아니거나 빽이 없으면 절대 50억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희망을 계속해서 짓밟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재명 당대표를 위함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너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지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아마 나를 위해서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보루가 깨지면 다시는 몇 년 안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브라질이요? 필리핀처럼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뭐 정치적인 이유 또는 주변을 보세요. 약자를 지켜야 되고 강자와 싸워야 되는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희망을 짓밟히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시민의 조직된 힘을 꼭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아까 틀었던 영상인데 이태원 분향소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이태원 분향소의 아침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일일이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 네, 별거 없습니다. 관심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관심 가져주듯이 윤석열 탄핵 퇴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태원 분향소도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10분짜리 영상 여러분들 틀어드리고 방송을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여러분들 절대 지켜.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네. 분향소 지켜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2022년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2월 감사하고요. 16일 어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멈췄는데 지금 시간이 한 10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인데 오늘 일정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번 아침에 와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과연 오늘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오진 않을 텐데 이곳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이 영상은 15일 날 이태원 분향소를 지키고 나서 16일 아침 일찍 여기 정말 이태원 너무 분향소를 시원한 것 갔을 같아요. 때 영상입니다. 분향소 자체를 10분 정도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가에서 우리가 그러기 보지 때문에 못하는 그런 당연히 뭐 모습들이 오수 보일 시장도 겁니다. 빠르겠죠. 왜 우리가 그래서 오늘 뭐 강제로 이태원 분향소를 철거를 계속 또 지키는가, 준비를 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어쨌든 여러분들 아침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곳 봐주시고 한번 시청으로 와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다시 시민의 한번 생각해 마음이 주시기 열릴 바라겠습니다. 때까지 길을 열겠습니다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 열리면 길을 닫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시청 앞 광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가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분향소에 오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있곤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면은 분향소에 지금 서명을 하고 계시는 시민이 보이고요. 오늘도 이 경찰 인력들이 이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어저께 이곳에 차단벽을 설치하려다가 제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다가 차단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평화롭게 놔두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건데 강제로 자꾸 철거를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려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분향소 원래 2월 15일 날 분향소 철거를 하기로 했으나 시민들이 잘 막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지나가시는 시민이 추모를 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현재까지는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강제 철거를 할지 모르는 이 오세훈이 겨울이 온 세상은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 지금 이곳이 가장 추운 곳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주변에도 많은 경찰들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또 시청에 보이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갓새가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움털이 바뀌었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겠네.
알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랄라